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자,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우리 최순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승호 박사님, 잘 지내시죠?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네. 그 지난주에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을 다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기대치가 조금 낮았던. 네, 뭐 제가 원래 좀 조심해서 아니, 왜냐 기대를 살짝 한 이유는 네. 사실 지난주 저희가 금요일 밤에 이제 올리는데 유튜브에 네. 근데 이제 그날 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 통일 압수다를 좀 뭐라고 할까요? 의식한 듯 이 담화를 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신 게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장님이 조금 얼굴에 웃음꽃이 좀 많이 피셨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더 많은 분이 봐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부담도 됩니다만,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열심히 수다를 떨어보겠는데, 네. 오늘부터 저희가 이 수다만 떨 게 아니라 이 뒷소식도 좀 준비했습니다. 뒷소식이라 하면 이게 기사로 써가지고 널리 알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이런 소식들입니다. 두 분이 참 수고를 해주셨는데 두 네. 가지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금 통일부 장관 네. 이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예정돼 있어요. 네, 23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북쪽에서도 이인영 장관 후보자와 임종석 외교 그 안보 특보 네. 여기에서 기대감을 지금 감추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바뀌니까 기대감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통일부 장관이 이제 뭐 청문회라는 고비가 산이 있습니다만 이 장관이 임명이 되면 통일부 안에 인사 태풍급이 좀 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원래 장관님이 바뀌시면 이렇게 인사이동이 당연히 의뢰 오긴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폭이 조금 클 수 있다. 특히 고위급, 고위 당국자들은 조금 바뀔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네. 사건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네. 있는데요. 뭐냐면 장관 후보자께서 이 장관이 되시면 이제 간부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부분이 겹치냐면 학연과 지연, 지연. 뭐 이런 아. 부분이 아, 겹쳐서 그러면 오해를 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네. 장관님으로 오시게 되면 좀 고민이 깊어지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가 뭐 다 차지하냐 이런 말이 나올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아마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계속 저희가 지켜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평양 여성들의 옷차림이 심상치 않다? 맞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여성들의 패션도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20년 올해 패션의 키워드는 고상함이다. 고상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좀 굉장히 뭐 이것저것 치렁치렁 많이 달고 좀 뭔가 약간 좀 촌스러워 보일 수 그쵸, 있는. 저희가 맞습니다. 보는 시각에서는 네. 촌스러운. 그럴 수 있는데 올해는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아주 정말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샤넬 스타일? 뭐 아니면 좀 우아한, 여성스러운. 네, 고상함 이렇게 바뀌었다. 사실 근데 이제 리설주 여사가 등장한 이후에는 사실 뭐 샤넬이라던가 이런 고상하고 우아한 그런 투피스 스타일이 사실 한동안 그 화제가 북한 됐죠? 여성들에게 네. 유행을 또 했고 그 조선업 품평회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북한식 패션쇼거든요. 근데 조선업 품평회 때도 리설주 스타일로 나오더라고요. 아하.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그동안도 이제 뭐 매년 조금씩 변화가 되다가 올해 특히 또 다시 고상함으로 좀 돌아가는 그렇군요. 네, 그런 트렌드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 여성들을 옷을 겨냥한 잡지까지 맞습니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품평회가 끝나면 네. 그것을 이제 잡지로 만드는데 오. 잡지 이름이 여자 옷입니다. 여자 옷. 여자 옷. 네. 여자 옷.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판대에서 파는 건데 대외용이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잡지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아마 10종 8구 아마 평양 위주가 아닐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렇죠. 좀 들어요. 아무래도 자, 이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제가 2000년대 이제 초반부터 중반까지 평양을 비롯해서 취재를 좀 갔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북쪽 여성들의 옷차림이 굉장히 좀 단순했어요, 사실은. 네. 그 신발 같은 경우도 거의 천편일률적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다양화되고 있구나. 네. 이런 걸 여기서도 확인합니다. 요즘에 비 올 때는 그 빨간색 장화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오. 장화도 신어요. 신고요. 네. 굉장히 좀 트렌드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이 조금 동조화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많이 뭐 따라가죠. 나만의 싱크율이 유행을. 좀 높아지고 있다. 패션으로 통일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뭐 좋죠. 말이 되죠. 네. 네. 자,
뒷소식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매주 뭐 뒷소식 전해드릴 만한 게 없으면 뭐 없는 거지만 있으면 한두 개씩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본격적인 통일 압수다 떨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이겁니다. 사실 북한의 드라마 요건데 공교롭게도 최근 KBS 드라마 출사표가 네. 북쪽에서도 좀 화제가 된 것 같아요. 네, 먼저 맞습니다. 출사표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으세요? 저는 시청률이요. 아, 왜 정말 그러십니까? 안타까운 건데 네. 출사표 시청률이 3%예요. 네. 근데 3.3%. 네, 근데 되게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슬픈 걸 찾아냈는데 네. KBS에서 최초로 남북 합작 드라마 한 게 뭐가 있죠? 사육시. 아, 사육시. 네. 시청률이 몇 프로였을까요? 그거 꽤 잘 나온 거로 저는 기억했는데. 3%. 아, 그래요? 그래서 공교롭네요. 이거 물론 이제 출사표가 끝난 건 아니지만 저는 네. 끝날 때 40%갈 거라고 저는 더 많은 장담합니다. 분들이 네. 봐주셔야 아, 됩니다. 네. 이 사육신처럼 가면 안 되고. 네, 이거 그래서 지금 3%로 끝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우려감과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 출사표 뭐 저희가 지금 뭐 같은 회사라고 홍보하려고 이 드라마를 저희가 선택한 게 아니고 북한이 홍보를 해줬죠. 쪽에서 오히려. 이게 홍보를 해줬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드라마 출사표 어떤 내용이죠? 그 출사표는요 아주 평범한 여성 청년이 20대 하나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네, 여성이죠? 20대 후반의 네. 여성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계약직을 전전을 하다가 취업 대신 그래 나도 5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90일 살아보자. 1년에 90일 일하면서 네. 살아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과감하게 자기가 나고 자란 동네에 그렇죠. 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집니다. 지역구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라 네, 지방자치, 지역구, 네. 지방의회 의원으로 나오는 건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의 정치권과 그 하나의 구도가 되면서 네. 약간 풍자도 있고 네, 이런 네. 내용이에요. 네. 근데 북쪽이 이거를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뭐 드라마를 아직 끝까지 보지를 않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라서 좀 그렇죠. 지켜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호평을 했거든요. 네. 이게 좀 정치 편향적으로 속된 말로 이제 지금의 야당을 굉장히 이제 까는 드라마다라고 해서 쓰리 북한이- 쿠션으로 돌려서 깠다. 굉장히 극찬할 드라마인데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KBS가 어떤 방송입니까? 공영 방송 아니겠습니까? 저는 KBS를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근데 북한이 호평한 드라마는 이게 최초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M본부의 주몽이 최초입니다. 아. 오. 이게 여러분들 너무 오래된 건데 저 오래된 사람은 아니거든요. 2006년도에 네. 이게 시청률 40%까지 그랬죠. 45% 네. 없고 이거 안 보면은 난리 날 그렇죠. 정도였고 대화가 안 될 정도. 그때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네. 거의 대부분 이제 특별 방송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방송을 봤어요. 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북한이 유일하게 이 주몽 관련해서는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방송을 하려고 했어요. 아, 실제, 그래요? 실제. 어허. 아무래도 이제 주몽 같은 소재는 남북한이 공통으로 맞아. 갖고 있는 소재다 보니까. 더군다나 주몽이면 이제 고구려 그렇죠. 시조잖아요. 같은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방송이 안 됐는데 저는 두 가지로 좀 보거든요. 어. 이 이유를. 네. 네. 첫 번째는 81부작이에요. 아, 너무 길다. 길어. 너무 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거잖아요. 아, 잘못 틀었다가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준차 확 예. 드러나고 막. 그래서 특히 2006년 그 무렵이면은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이제 후반부로 치닫는 시기 그러네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민감하고. 지금처럼 지금보다도 더 그 뭐라고 하죠 유연성 융통성이 없는 이런 맞습니다. 시절이었죠. 네. 아마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뭐 보통 북한 텔레비전 연속극 같은 거 하면 뭐 7부작, 8부작 뭐 이런데 길어봤자 81부작. 너무 기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출사표 얘기를 그 KBS 드라마니까 조금만 더 해드리면 재밌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네. 이게 출사표 하면 사실 저는 떠오르는 게 네. 삼국지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물론 뭐 유비, 광장비도 있지만 역시 우리 제갈공명 선생을 아유, 빼놓을 수 없잖아요. 가장 매력적인 그렇죠. 인물 아닙니까? 근데 제갈공명 선생이 바로 올린 게 출사표입니다. 네. 두 번의 출사표를 올리죠. 전 출사표, 후 출사표. 정말 구구절절 명문 중에 명문이다. 이런 이제 칭송을 받는 글인데 그런데 이 드라마가 가만히 보면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그냥 차용을 해요. 맞아요. 그 이름이 그렇죠. 좀 비슷해요. 예. 거기 이제 드라마상에 조맹덕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지방의회 의장으로 나오는 있는데 인물이 있는데 맹덕 네. 이게 조조의 조조의 자. 자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여주인공 이름이 구세라인데 네. 그 친구들이 나오는데
한 명은 권우영, 관우입니다. 그러네요. 관우와 맥을 같이 하고 그러네. 또 한 명은 장한비, 장비와 그리고 이제 이 구세라 여주인공이 돌봐주던 이제 아르바이트로 했던 아이가 있는데 이름이 김자룡, 자룡이구나. 조자룡. 조자룡이구나.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마 그 구세라 여주인공의 이제 남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인물 공명으로. 그렇죠. 네. 제갈공명 선생의 공명을 따옵니다. 역시 남주라. 서공명. 이런 면들도 재미있게 네.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구세라. 네. 구세라는 없지 않나요? 요거는 관련성이? 일단 저는 딱 듣고서 네. 구세라? 네. 굳세라? 뭐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굳세게 살아라? 아. 그러니까 삼국지라는 의미보다는 네네. 조금 그다음에 이제 한자로 풀어보자면 구세, 네네. 세상을 구원한다. 라 이게 어떤 일을 벌인다 아니면 그물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세상을 구하는 어떤 일을 한다 하는 인물 이렇게 좀 좋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도 자전거를 타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좀 이제 북한 얘기로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삼천포도 좀 가끔 갔다 오는데, 그럼요, 네. 그런데 이 출사표와 북한 또 연관이 있죠. 가만히 보면 북한이 우리 남쪽 드라마를 드라마를 포함해서 영화, 반응을 꼭 보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말은 안 하지만 꾸준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아주 그 열심히. 부분이 좀 웃긴다 싶은 게 주민들한테는 남한 드라마, 영화, 그렇죠. 음악, 남한풍 해가지고 잡히면 죽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특징이 있는 게 북한이 헐리우드 영화나 아니면 이제 그 서방 세계의 작품들은 문학 신문이라는 곳에 논평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는 그 조선의 오늘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주로 이제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신문 같은 경우는 북한 주민들도 보는데 조선의 오늘은 사실 북한 주민들이 많이 보지를 못하거든요. 대외 네. 매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올 초에 굉장히 화제를 모은 드라마 있었잖아요. 아쉽게도 이 KBS가 내보낸 드라마가 아니어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만 네네. 사랑의 불시착 네. 두 분 다 보셨잖아요. 봤습니다. 열심히 봤습니다. 열심히 사실 보셨어요? 사랑의 불시착으로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고요. 그래요? 네, 강의할 때도 굉장히 많이 아하. 질문하셨고. 역시 그랬죠. 근데 현빈 씨한테 꽂히셨어요? 저는 뭐 그냥 솔직히 봐야 돼서 봤습니다. 네. 근데 재밌었고요. 나름 재밌었고요. 그리고 북한 사회 상을 잘 구현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봤어요. 그렇게 평하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북쪽이 좀 편치 않아 했어요. 설정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은 남한의 어떤 재벌로 나오는 거고, 재벌 그리고 딸. 이제 예. 그렇죠, 재벌 2세이자 본인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군인, 그리고 남자 주인공의 팀도 다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도 빵빵하고 근데 집안이 깜깜하지만 일반인인 척하는 아. 그런 설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좀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고 여성의 경제력에 놀라고 뭐 이런 장면들도 계속 나왔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이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드라마를 이제 좀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이 기준이 딱히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뭐냐면 그때 다른데.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는 좀 사실은 이건 안 좋은 거다라면서 이제 좀 깠어요. 근데 우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예. 거기 보면은 사실 배우 이정은 씨가 좀 북한의 아나운서를 좀 아나운서에게 희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서 이거 딱 걸렸다. 북한이 제대로 또 까겠다. 시키겠다. 예, 네. 이거는 완전히 까겠는데 했는데 북한의 예술인이 나와서 노동신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코미디는 코미디로 받아야 된다. 오. 굉장히 유연한 쿨하게. 척을 해요. 그래서 예능을 희한하네요. 예능으로 받아야지 다큐로 네. 받으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북쪽에서 그런 편이 네,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그게 또 이슈가 한번 됐었어요. 그거 배우 이정은 씨의 그런 연기력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기준이 딱히 없다. 그때 다르다. 저는 요걸 요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충 영화가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원래 이렇게 계급 막 사회 그렇죠. 계급 이런 거에 좀 문제점을 네, 갖고 있게 네. 항상 포커스를 맞추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 사회에 이렇게 계급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까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해줬으면 했다. 하긴 뭐 이제 기생충이 워낙 세계적인 화제가 됐으니까 그렇죠. 북한도 기생충에 이제 밥 숟가락 하나 얹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그랬을 있어요. 수도 있죠. 네. 확실히 영화를 봐도 평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북한이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네. 봐라,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지하방에 맞아요. 살면서 네. 못 사는데
우리 북한에 오면은 이렇게 살진 않는다 하면서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죠. 아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구나. 그렇죠.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거는 좀 너무 내 눈에 물대기 아전인수 아닌가? 그거죠. 영화 얘기를 해볼까요? 백두산이란 영화가 네네. 지난 겨울이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개봉했는데 하정우 씨가 하배우님. 나왔었죠. 네. 네. 그 영화는 하정우의 그렇죠. 하정우를 위한. 그 정도인가요? 아니 저는 사랑합니다. 사실 이제 백두산이 이제 그 대폭발설 네, 뭐 네. 이런 게 가끔씩 나오잖아요. 자주 나오죠. 좀 조마조마한 느낌이 있는데 영화가 이제 그걸 다룬 건데 여기에 대해서 북쪽이 또 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어요. 이거는 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영화 보셨지만 네. 이게 백두산이 폭발하면서 노동당 창사를 완전히 뒤엎어버려요. 그렇죠. 그럼요. 이거는 북한이 좌시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이거는 북한이 사실은 찍어서 영화를 보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백두산, KBS 드라마 정도전, 그리고 택시 운전사, 근데 정도전은 왜요? 정도전이 사실은 그게 북한에서 대히트를 쳤어요. 네. 대히트를 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체제 전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보지 못하겠는데 아하, 이해가 됩니다. 주민들이 이거를 왜 열광했냐면 그 유동근 씨가 저기 이성계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거기서 함경도 사투리를 그냥 찰지게 했거든요. 그러네. 기다리시라요. 적이 강할 땐 싸우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틈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 함경도 사투리를 이렇게 써 하면서 이게 크게 회자가 돼가지고 자, 정도전은 KBS에서 만든 겁니다. KBS 는 다시 역주행 시켜볼까요? 아니 KBS가 참 요즘에 그 경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 저희가 사극은 정말 잘 만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사극이 많이 아쉽습니다. 줄었죠. 많이 사실. 줄었죠. 네. 이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사극이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안 사줘. 결정적이네요. 그렇죠. 이게 결정적이네.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안 사주는 저희가 좀 KBS가 좀 어려우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유튜브라도 좀 봐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도전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백두산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네. 북쪽이 굉장히 불편해했다. 그래서 불편했죠. 이거는 그래서 북한에서는 사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좀 뇌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이 백두산이나 택시 운전기사 이런 정도전 이런 거는 뇌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 이거는 그냥 바로 이제 가는 건가, 큰 수용소에. 벌을 받는다. 가는 근데 건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북한에서는 어른 영화를 볼까요, 안 볼까요? 북한 어른 주민들. 영화? 예, 어른 영화. 어른 어른들이 영화는- 보는 영화. 어른들,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 영화. 예. 성인 보죠. 영화? 성인 영화, 네, 성인 영화 영화. 보죠. 예, 어떨 네. 것 같습니까? 저는 알고 이게 있어요.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본다. 예. 본다의 한 표. 네. 예, 정확한데요. 네. 2000년 중반, 2004년 이후에 북한에도 이 성인 영화들이 좀 장마당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근데 북한에서 제작한 건 아니고 예, 그럼요. 맞습니다. 외부에서 들어간 제작한 거. 근데 이것도 뇌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한번 봤다 오. 이러면은 이 걸리면은 이거는 바로 뭐 최고 사형까지도 아, 주는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체제 전복이나 아니면은 성인 영화 성인물. 이런 것들은 애누리가 없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이 북한 바로 알기 팁입니다. 네. 아하. 자, 저희가 이렇게 조금 짚어본 거 뭐 보신 분 계속 잘 따라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시비를 건 우리 남쪽의 드라마 영화 네. 요걸 좀 짚어봤는데 그럼 여기서 저희가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야죠. 그럼 너는 얼마나 잘 만드냐? 이런 북한은, 얘기를 좀 해보고 네. 싶어요. 안타깝습니다. 북한에서 만든 영화 사실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북한 영화 전문가니까는 재밌게 보겠죠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재밌나요? 뭐 네, 이러죠. 제일 많이 근데 들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북한 영화 2시간짜리 한 달 걸릴 때도 있고 일주일 걸려요. 맞습니다. 저도 하나 고백하겠는데, 저도 나름 북쪽에 관심이 많아서 영화나 드라마, 노래 많이 보고 듣고 접하려고 애는 쓰는데 특히 드라마, 영화 네,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우스갯소리 삼아 하나 드릴까요? 그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우리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드라마 이거를 이렇게 좀 비유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의학 드라마를 놓고서 자, 미국 드라마 환자를 고친다. 일본 드라마 환자를 고칠까? 또 하지만 또 연애도 한다. 한국 의학 드라마 연애질 한다. 이런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요즘은 이제 의학 드라마라고 해도 조금 뭐 좀 달라지긴 전문적으로 했는데 바뀌었죠. 저는 근데 북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딱 결론 하나. 아무리 뭔가 사건이 있고 뭔가 해도 결국 결론은
장군님만. 그럼요. 기승전 장군입니다. 그렇죠. 예. 아, 저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요? 이게 어. 제가 북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네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오. 그러니까 북한 영화 하면은 당연히 체제 선전선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안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이라고는 토막극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생활 소재네요. 네, 생활 네. 소재 이런 거 보면은 실제 그냥 아파트에 층간소음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뭐 장군님이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뭐 북한이 뭐 우월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 층간소음 같은 거는 사실 목적이요. 그러니까 인민들에게 이렇게 좀 더 잘 살자, 생활 교양? 예, 생활 교양 이런 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정말 예외네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북한에서 모든 영상물이 체제 선동과 네. 관련이 있다. 그건 아니다. 그러네요. 예, 네, 단정 짓긴 좀 알겠습니다. 어렵겠네요. 네. 제가 본 것들이 그렇다. 이렇게 좀 수정을 해드리고 또 저희가 또 임진년의 10만이들이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드라마를 추천드려가지고 아니, 이 이야기를 네. 그 왜 저희가 해야 되냐면 우리 한 박사님, 최 교수님 네. 공이 두 분 모두 북한의 드라마는 임진년의 10만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예,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괜찮은 맞습니다. 드라마다. 네, 이 드라마가 제목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임진년, 임진왜란 요 시기를 전후로 해서 이 개성에 있는 인삼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네네. 10만이들 네. 이들의 이제 활약을 다룬 드라마인데 네. 뭐 예전에 의병들이 있었듯이. 그렇죠. 네. 거의 뭐 제목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네요. 네, 그대로죠. 근데 제가 고백을 또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도 저도 보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완주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어디까지 보셨어요? 한 5분가 5부까지 아유, 봤는데 많이 가셨네요. 8부작, 팔부작인데. 봤으면. 네. 1부, 2부는 조금 살짝 졸았어요. 어, 네, 네. 죄송하지만 근데 3부부터는 괜찮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박사님 어떤 매력을 느끼셨어요? 저는 매력을 못 느꼈고요. 근데 방금 아까 전에 아니 말씀 저보고는 꼭 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보시라 말씀을 전문가 드린 두 아니, 거고. 오늘 분이신데. 다루려고. 네. 막 오늘 다루려고. 사실 임진년의 10만이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건 네. 뭐냐면 그 이전에는 사건 중심이었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 중심으로 해서 전개를 해 나갔는데 맞아요. 이번에 임진년의 10만이는 우리나라 그 드라마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주몽이나 정도전 이런 것들을 많이 특히 정도전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정도전이 인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스토리를 잘 끌고 끌어왔거든요. 가니까. 네. 이번에 그 임진년의 10만이들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좀 전개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아.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세련됐고 그래서 또 인기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물론 인물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려졌는데 사실 이제 그 기술적으로 좀 보자면은 북한 드라마나 영화가 이전에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옷도 군복이나 인민복만 입고 그렇죠. 나오고요. 네. 카메라도 거의 한 대가 찍은 느낌이고 컷도 그냥 롱컷으로 가는 롱샷으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네. 롱샷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임진년의 10만이들은 코스튬도 화려합니다. 의상도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뭐 이제 외란이니까 어. 일본 군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본 갑옷 같은 거를 꽤 흉내내서 맞습니다. 다 입고 나오고. 그리고 예. 그 일본 배우 역할로 나오는 사람도 또 네. 일어를 또 상당히 그렇죠. 잘하더라고요. 네네네. 전 그런 점은 재밌고 흥미롭다라는 배경도 생각인데 그 예. 일어가 네.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했는데 아. 제가 또 지인 어. 찬스를 썼는데 그것도 확인하셨어요? 굉장히 잘했다고 어,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번역. 그리고 발음도 굉장히 원어민에 가깝게 잘했겠다. 잘했다라고. 훌륭하네요.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이런 동질감은 느꼈어요. 네. 대사 가운데 기생오래비 같은 새끼 아, 뭐 이런 나오죠, 말이 나오죠. 있었어요. 예. 그리고 각을 뜨고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각을 뜨고 각을 아, 뜨다 뭐 이런 말이 되게 있었는데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무서운 네. 얘기인데 근데 네. 이게 북쪽에서도 이게 쓰는구나. 기생오래비 기생오래비도 쓰죠. 각을 뜨다 이런 말을 쓰는 걸 보고서 이거 이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이런 남아있는 데서. 언어들이 네. 요즘에 우리 안 쓰는데 쪽발이라고 바로 그냥 쓰잖아요. 아, 맞아요. 그건 조금 너무 남용된 느낌이 있어요. 외구, 뭐 외적, 뭐 쪽발에 이건 조금 남용된 느낌이 있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뭐 두 분하고 세대가 좀 차이가 나다고. 아이, 뭐라고요? 그렇게 많이 안 차이나요. 왜 그러세요? 아니,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각을 뜨다는 사실 처음 들어요. 네. 기생오래비는 많이 듣는데. 그게 각을 뜨다가 이거예요. 이거 다 각을 뜬다라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니, 맥락상으로 이해했는데 네.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썼단 말이에요. 아, 우리도 그렇죠. 썼죠. 네. 굉장히 뭐, 무서운 말이긴 한데. 어. 네. 자, 처음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 기술적으로 보면 이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1회, 2회는 네.
이게 그 동시녹음이 아니더라고요. 입도 안 맞고 네네. 음향도 좀 어설프고 이랬는데 3회부터는 자막에도 보니까 동시녹음 해가지고 이름도 나오고 상당히 좀 신경을 썼다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인 변화가 그런 건데 미술도 굉장히 화려하고 이제 사운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자, 궁금하신 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통일부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임진년의 10만이들 1부부터 8부까지 보실 수 있고 굉장히 친절합니다. 네. 그래서 꼭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북한자료센터 저기 직원분들하고 친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이게 2018년에 만든 작품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작이죠. 네, 그런데 묘하게 네. 이 배우가 주목을 또 받고 있다고요.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네. 어떤 그- 뜻인가요? 그 김원일 씨라고 북한의 하이틴 스타 이건 옛날 얘기죠. 뭐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돌 치곤 조금 연배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죠. 한 30대 네. 초반 정도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연배가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저희도 있잖아요. 슈퍼주니어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30대 있어요. 제키스도 있죠. 네, 제키도 네. 있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북한은 사실 우리하고는 연예계 시스템이 많이 달라요. 다르죠. 맞습니다. 우리는 어릴수록 더 이렇게 맞습니다. 이런 게 아니, 그것도 있죠. 그렇고 네. 북한은 다 공무원처럼 아예 그룹이 그렇죠. 이게 임명을 그렇죠. 받는 맞아요. 제도죠. 이런 예. 거잖아요. 근데 국가가 우리는 관리하는. 좀 네. 잘생기거나 좀 스타성이 있어야지 확 뜨는데 네. 북한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계급대로 올라가요. 네. 그러다 보면은 공문 배우를 거쳐서 인민 배우가 되면 그때서야 이제 빛을 발하는데 그렇죠. 아파트도 받고 막. 네. 근데 최근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선동부 부장이 되고 나서 많이 바뀌었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업은 계속된다라는 네. 드라마 아니면은 여기 임진년의 10만이들 여기에서 주인공들이 바로 20대 30대들이 다 독차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이 친구들이 러브레터를 팬레터죠. 아, 팬레터, 예. 팬레터를 제일 많이 받아요. 북한은 북한에도 팬레터가 팬레터가 있습니다. 있다. 그럼요. 북한에서는 팬레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한 가지 배웠죠, 저도. 네. 성과 편지. 네, 맞습니다. 네. 예. 성과 근데 그게 편지. 뭐 이름은 딱딱한데 내용상으로는 팬레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본인 그 배우의 활약을 잘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여학생 일기 같은 것도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맞습니다. 많이 예. 나오죠. 뭐. 거기에도 나왔어요, 이 친구가. 그렇군요. 아, 그랬나요? 네, 거기에도 나왔어요. 제가 한 6번은 본 것 같은데. 네. 그때 그때 놓치셨네. 네. 그때 그 이제 박미양이 기타 치면서 노래할 때 그 앞에서 아, 이제 그렇구나. 박미 그 친구. 동네 친구들 네, 중에 동네 친구 중에 하나였구나. 나왔고. 네. 근데 그 배우가 김영일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김원일. 아, 김원일. 배우. 근데 저는 약간 우리 아까 잠깐 말했지만 하정우 씨랑 약간 이미지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하정우를 거기에 비유하면 이거는 하정우에 대한 모욕인가요? 이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아니 왜 또 네. 이렇게 하정우 씨를 또 편해? 제가 뭐 네, 감정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저는 아닌가요? 물론 저는 이제 김원일 씨도 좋아해요. 네. 연기를 잘해요. 그러니까요. 거의 네. 그 수업은 계속된다. 그 아주 명언이 있어요. 누가 나보고 잘생겼다고 그랬어. 누구야? 날 보고 미남자라고 한 게. 그래요? 이 그 대사가 부분 나오면 학생들 네. 딱 터지거든요. 아주 그 명대사가 약간의 유머도 있는데 있네요 드라마에. 이거 사실 진지한 거였어요. 아, 전혀 북한은 유머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북한에서는 굉장히 이제 하이틴 스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일단 뭐 여기까지 좀 전해드리고 저희가 기회를 봐서 오늘은 이제 드라마를 중심으로 북쪽 드라마를 중심으로 조금 네.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가 북쪽의 영화도 좀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이게 또 꺼집니다. 여기서 오늘은 마치기로 하겠고 네. 더운 날씨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